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로비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나도 부자네. 나도 1억 찾으러 와야겠어. 허름한 옷차림의 83세 노인이 서울 한복판 은행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은 상담보다 병원부터 가야겠네요. 지점장의 비웃음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비를 해라. 전화 너머로 차분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방금 모욕당한 그 노인이 은행의 창립 주주이자 7천억 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구 테헤란로, 한낮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비추는 대형 은행 로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 업무를 보러 온 고객들로 넓은 공간이 붐볐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 서류 뭉치를 든 사업가들이 각자의 볼일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정태수, 83세. 회색빛이 바랜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어깨가 처진 갈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코트의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보였고 깃부분은 때가 타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발끝이 심하게 닳아 구멍이 난 검은 구두는 걸을 때마다 바닥에 스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른손에는 가죽이 해져 곳곳이 터진 오래된 지갑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 앞 모든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40대 중년 남성이 코를 살짝 찡그리며 자리를 비켜섰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은 도대체 왜 은행에 와요?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러 온 것 같은데요. 옆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직장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노숙자들도 참 뻔뻔해졌네요. 여기가 무슨 쉼터인 줄 아나. 정태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안정적이었고 등은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저 초라하고 지저분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기번호 발급기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고객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은 정태수가 대기석으로 향하자 앞에 앉아있던 한 고객이 급히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저기 앉으면 냄새날 것 같아요. 여성 고객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빈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반경 2미터 정도가 자연스럽게 비어졌습니다. 창구에서는 39살의 오수민이 고개를 들어 대기석을 훑어봤습니다. 이 은행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긴 머리와 단정한 네이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비즈니스 스마일을 유지하는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특히 저 노인을 봤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 또 저런 분이 오셨네. 오수민이 옆 창구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아요. 몇천 원 찾으러 와서 시간만 잡아먹고. 동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죠. 어쨌든 일 처리만 빨리 하면 돼요. 시간이 흘러 정태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떴고 오수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번호 2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정태수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몇몇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 차례네. 창구 직원도 참 힘들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태수가 3번 창구 앞에 서자 오수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약간의 경계심과 귀찮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인출하려고 왔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고 정중했습니다. 오수민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말이 깔끔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럼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정태수가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오수민이 서류를 받아들며 컴퓨터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인출하시겠어요? 1억 원입니다. 순간 창구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수민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고객이 고개를 돌려 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수민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태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억 원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오수민이 서둘러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화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110만 원.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 지금 통장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있는데요. 1억 원은 무리일 것 같은데. 오수민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반말에 가까운 말투가 나왔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재벌이네. 나도 내일 1억 찾으러 와야겠어요. 다른 고객들도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한 여성 고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치매 걸린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다더라고요. 자식들이 잘 챙겨야 하는데. 정태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수민은 민망한 듯 목소리를 더욱 낮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은행에 계좌가 있으세요? 아니면 금액을 잘못 기억하신 건 아니고요? 정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1억 원 인출하려고 왔습니다. 이때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강동식이 나왔습니다. 52살의 그는 값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듣고 직접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민 씨, 무슨 일입니까? 강동식이 오수민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동식의 얼굴에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강동식이 정태수를 내려다보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은 그만하시고 실제로 있는 돈만 찾아가세요.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태수는 강동식을 조용히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강동식은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모두 창구로 집중됐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웃음의 시선을, 또 어떤 이는 구경하는 듯한 흥미로운 표정을 보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할아버지들 보면 안타깝긴 한데 솔직히 민폐잖아. 맞아.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말하는 게 또박또박하고. 정태수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수민이 다시 한번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110만 원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계좌에서 이체받을 예정이라도 있으세요? 정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신분증과 통장을 도로 받아 낡은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몸을 돌려 천천히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자 로비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런 분들이. 요즘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정말 많다던데요. 자식들이 좀 더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방금 나간 그 초라한 노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이 은행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태수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서울 성북구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40년 가까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그리고 작은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 한 그루가 늦가을의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2층 작은 방 안 정태수가 오래된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통장 몇 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손이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통장이었습니다. 20년도 넘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녹슨 열쇠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는 오래되어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태수가 통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개설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걸 다시 쓸 날이 오겠구나.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움일까 아니면 결연함일까. 아래층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두둑거리는 쌀 씻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발걸음 소리. 이 집에는 정태수와 함께 사는 27살의 조민서가 있었습니다. 민서는 혈연관계는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정태수와 함께 살며 진짜 손녀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연고가 없던 그녀를 정태수가 거두어 키웠습니다. 이제는 그가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태수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민서야. 곧 내려갈게.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낡은 나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정혜수 재단이라고 쓰인 오래된 간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바래져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혜수 재단. 그것은 정태수가 젊은 시절 설립한 자선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집의 주인이 그 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집게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당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은행에서 힘드셨죠? 민서가 정태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런데 왜 굳이 그 은행이에요? 다른 은행도 많은데. 민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으면 돈이 주인이 된단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태수가 벽에 걸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야. 아주 오래된. 민서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결연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은행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뿐이야. 정태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확인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정태수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혼자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차려진 작은 식탁 위로 따뜻한 저녁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민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식사를 하며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그 은행에 가실 거예요? 그래야겠지. 혼자 가시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갈 일이 아니야. 왜요? 저도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데. 민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때로는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오늘처럼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쯤은 괜찮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괜찮다니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비웃고 무시했는데. 민서야. 정태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일들이 많단다. 나도 그런 일들 중 하나야. 민서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세요? 정태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냥 늙은 사람이야. 다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식사를 마친 후 정태수는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열고 그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잔액란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80억 원. 하지만 이 통장은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태수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윤비서. 네, 이사장님.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윤준호, 48세. 정태수의 20여 년간 측근이자 재단의 비서였습니다. 내일 은행에 갈 준비를 해주게. 어느 은행 말씀이신지요? 테헤란로 그 은행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결정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민서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태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자선 활동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건립,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 지원 사업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정태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시 벽에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정혜수 재단.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수는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잠들기 전에 우유 드세요. 민서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태수는 고맙다며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민서야, 내일은 일찍 나갈 테니까 아침 준비하지 마. 할아버지,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맙다. 민서가 방을 나간 후 정태수는 홀로 앉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태수는 다시 그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모자, 해진 코트, 그리고 달아빠진 검은 구두.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욱 깊고 더욱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정태수가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소동을 벌인 그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또 왔네. 정말 끈질기시네. 창구에 앉아있던 오수민이 정태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일로 충분히 곤란했는데 또다시 왔다니.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태수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자 주변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 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제도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치매인 것 같던데. 자식들이 좀 더 잘 챙겨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 정태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창구로 향하자 오수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제보다 더욱 어색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가 있으신가요? 정태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순간 창구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수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에 100만 원 조금밖에 없다고. 오수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존댓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웃음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때 지점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강동식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짜증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할아버지. 강동식이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왜 또 오신 거죠? 정태수는 강동식을 조용히 올려다봤습니다. 1억 원 인출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강동식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은 상담보다 병원부터 가셔야겠어요. 정신과 말입니다. 로비에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야겠어.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나겠는데. 젊은 남성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정태수를 향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화제거든요. 할아버지,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정태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행 입구로 한 젊은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조민서였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일터에서 급히 빠져나와 은행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로비의 상황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붉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민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어른을 이렇게 조롱하고 휴대폰으로 찍다니. 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촬영하던 고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지우세요. 함부로 촬영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아, 뭐야 이 아가씨는. 한 고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른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동식이 민서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보호자가 오셨네요. 그럼 이 할아버지 좀 데려가세요. 다른 고객들한테 민폐예요. 민폐라니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당한 고객이에요. 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정당한 고객이라고요? 오수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으면서 1억 원 달라고 하는 게 정당해요? 그럼 통장을 제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계좌는 알아봤고요. 민서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오수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야 물론 확인했죠. 정말요? 할아버지 성함으로 된 모든 계좌를 다 확인해 봤다고요? 민서의 추궁에 오수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대충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강동식이 민서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은행은 장난치는 곳이 아니에요. 장난이라니요? 민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장난쳤어요? 이때 정태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민서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정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귀가 다치는 법이다. 민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항상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런 일도 필요한 법이야.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킬킬거렸습니다. 할아버지 휴대폰도 골동품이네. 저런 폰도 아직 쓰는 사람이 있나? 정태수는 사람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준비를 해라. 정태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태수가 강동식을 바라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강동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기다려요? 또 다른 핑계 만들 시간 달라는 거예요? 곧 아실 겁니다. 정태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로비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기다리라는 거지? 또 무슨 쇼 하려는 건가? 민서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면서도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동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딱 10분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 다음엔 정말 나가셔야 해요. 충분합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수민이 동료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너무 당당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창피해서 도망가는데. 하지만 정태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서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민서야.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평정심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7분, 8분. 사람들은 점점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제 그만 가라고 해야겠어. 강동식이 일어서려는 순간 은행 밖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윤준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은행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 정태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민서가 궁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분이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정태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윤준호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행 앞에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윤준호였습니다. 그의 뒤로 같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이 더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 진중한 표정으로 은행을 향해 걸었습니다. 윤준호의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20여 년간 정태수의 곁에서 일해온 그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동식이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워하고 있었고 오수민은 동료들과 수군거리며 정태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분 다 됐는데요. 강동식이 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가주세요. 바로 그때 은행 자동문이 열리며 윤준호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진중한 표정,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러 온 듯한 분위기가 전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윤준호가 곧장 강동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한 후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수 재단 자산관리 담당 윤준호입니다. 강동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사람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산관리 담당에서. 무슨 일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점장 강동식입니다. 강동식이 당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윤준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님, 잠시 중요한 업무 처리가 있어서 왔습니다. 윤준호가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쪽 테이블에 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혹시 정태수 고객님 계시나요? 윤준호가 로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동식과 오수민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정태수의 이름이 재단 직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계신데요. 오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윤준호가 정태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이라는 호칭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생했네, 윤비서. 정태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가 어제, 오늘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위엄이 있었습니다. 윤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켜고 지점장과 주요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정태수의 신상 정보와 함께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혜수 재단 이사장 동평은행 창립 주주 보유 자산 7천억 원 예금 총액 7천억 원 복수 계좌 분산 보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동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오수민은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강동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태수 이사장님께서는 저희 동평은행의 창립 주주이시며 정혜수 재단의 이사장이십니다. 오늘 1억 원 인출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그 할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윤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수 이사장님이십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실제로는 은행의 창립 주주이자 거대한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젊은 남성이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한 중년 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정태수를 비웃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강동식이 정태수에게 다가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정태수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라봤다고 하셨나요? 정태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강동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태수의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수민이 창구에서 일어나 정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황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함부로요? 정태수가 오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함부로였을까요? 오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고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무시했고, 아닙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잘못은 없어요.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준호가 노트북을 정리하며 강동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자금 이체를 원하십니다. 본사 승인을 받아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강동식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민에게 지시했습니다. 수민 씨, 즉시 이사장님 업무 처리해 드려. 오수민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태수가 조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그렇다, 민서야. 정태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정태수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그들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했을 뿐이에요. 윤준호가 정태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본사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내부 계좌 간 자금 이동도 완료됐고요.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네. 강동식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정태수가 강동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시험을 말입니다. 오수민이 마침내 업무 처리를 마쳤습니다. 1억 원 이체 준비 완료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이사장님, 1억 원 이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돈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게. 윤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동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강동식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 그리고 인사조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태수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민서야. 할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정태수가 민서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수가 천천히 일어나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1억이 아니라 7천억 전부 이체하겠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강동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정태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강동식이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수민이 창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정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수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당한 자금 이체 요청입니다. 강동식이 급히 지점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로비까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본사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정태수 이사장님이 전액 이체를 요청하셨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7천억 원 전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천억이라니. 그런 돈이 정말 있는 거야? 이 은행이 망하는 거 아니야? 정태수는 로비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사람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는 처음에 드렸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오수민이 동료 직원들과 급히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본사에서 뭐라고 했어? 아직 통화 중이야.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7천억 원 이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동식이 지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본사에서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정태수의 질문에 강동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마 1시간 정도. 1시간이요? 정태수가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제는 1억 원 인출도 안 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1시간이면 7천억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동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수의 말에는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준호가 정태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다른 은행들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움직인다는 소식은 금융업계에 빠르게 퍼질 것이었습니다. 오수민이 정태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사장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모든 부분에서요. 무시하고 비웃고. 오수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태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괜찮았을까요? 오수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수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강동식이 다시 전화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들리는 단어들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태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윤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정태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의 팔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민서야.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단다. 정태수가 민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몇몇 고객들이 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비웃었던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동식이 지점장실에서 나와 정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본사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고맙군요. 정태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수민과 다른 직원들이 모여서 급히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준호가 휴대폰을 보며 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모두 이사장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네. 정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태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온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동평은행 본사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임원들이 급히 회의실로 모여들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충격파가 은행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본사 20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은행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산관리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태수 이사장님께서 전액 이체를 요청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왜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까? 은행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시각 방송국에서는 속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동평은행에서 대주주가 7천억 원을 일시 이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동평은행이 올라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평은행 주가가 순식간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한가 직전까지 떨어진 주가를 보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증권회사 딜링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평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급히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우리 돈은 괜찮은 거죠? 은행이 망하는 건 아니죠?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각 지점에서 들렸습니다. 테헤란로 지점에서는 강동식이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동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수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본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동식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우리 모두 끝났어. 그날 밤 동평은행 본사에서는 밤새 긴급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임원들의 지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시행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강동식과 오수미는 본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동식은 지점장실에서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은행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수미는 창구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의 자리였던 그곳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시각 성북구의 낡은 단독주택에서는 정태수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온 나라가 난리예요.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일이 나서. 민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시끄럽지만 교훈은 조용히 남는 법이지. 민서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수를 하신 건가요? 정태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민서야. 가르침이었어. 가르침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 정태수의 눈빛에는 후련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후련함은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었고, 슬픔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속이 시원하시죠? 정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윤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태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비서, 이사장님,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거절하게. 그리고 다른 은행들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태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곳이 있나? 한 곳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세희망은행입니다.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 지점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지연이라는 분입니다. 45세 여성이고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겠네. 전화를 끊은 후 정태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뉴스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진짜 시험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동평은행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종 분석을 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인터뷰도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계셨다니. 은행 직원들이 너무했죠. 나이 드신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정태수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그런 반응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서가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보셔요. 너무 시끄러워요.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조용히 지내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은행을 찾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강동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강동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해고됐어.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강동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것, 고객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소동 속에서 정태수만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세이망은행 앞에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정태수와 민서 그리고 윤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태수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코트와 해진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세이망은행은 동평은행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문 옆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어르신 우대 서비스,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로비는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벽면에는 꽃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기석의 의자들은 푹신해 보였고 한쪽에는 무료차 서비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수 일행이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는 몇몇 고객들이 있었는데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그녀에게 차를 따라드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구나, 아가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그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게,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이지연이 나왔습니다. 45세의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태수를 보자 직접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수입니다. 정태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지연이 눈을 조금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정태수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상시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제 사무실로 모실까요? 아닙니다. 다른 고객들처럼 순서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정태수의 대답에 이지연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신데 고객은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까? 정태수의 말에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편하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사장님께 차 한 잔 드려. 아니에요. 다른 분들처럼 셀프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정태수가 일어나 차 서비스 코너로 갔습니다. 민서가 따라가며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태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로 가는 그의 걸음걸이는 편안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남성이었는데 정태수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예금을 하러 왔습니다. 아, 네.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7천억 원입니다. 순간 창구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 금액이시네요.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직원은 금액에 놀라긴 했지만 고객을 의심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직접 나와서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초라한 행색으로 왔다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모셨을 겁니다. 저희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것이 저희 은행의 철학입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행을 만났구나. 업무 처리가 끝난 후 이지연이 정태수를 지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객 감사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지연이 직접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정태수가 찻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 은행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셨나요? 제가 지점장이 된 지 3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지연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요? 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은행에서 무시당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은행업계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은행을 만들고 싶었어요. 정태수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죠? 뉴스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정태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지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러요? 사람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은행이 어디인지 찾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은행에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은행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정태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주세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은행이 되어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태수는 로비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고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그래, 민서야.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윤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다른 계획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좋은 곳을 찾았으니 이제 도울 일을 찾아야지. 정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며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야, 민서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진짜 좋은 일을 시작하는 거야. 정태수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이지영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새희망은행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태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은행들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의 작은 벤치에 정태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산책을 나온 가족들과 연인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손에 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동평은행 개역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편, 직원 재교육 실시, 평등한 서비스 원칙 확립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수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해고된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수민이 벤치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정태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앉으세요. 정태수가 벤치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수민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정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이 누구신지 몰라봤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오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객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정태수가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래져 있었지만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정태수가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로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이건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쓴 메모입니다. 오수민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교만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이 글귀를 써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말라고. 오수민이 메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약속을 이어가십시오. 정태수가 메모를 오수민에게 건넸습니다. 오수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걸 제가 어떻게 받으세요? 저보다 당신에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수민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간직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정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사왔어요. 민서가 밝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오수민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민입니다. 오수민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예전에 은행에서 만난 분이야. 정태수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수민이 다시 한번 정태수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태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수민이 메모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태수와 민서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서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분에게 왜 그렇게 소중한 걸 주셨어요? 정태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민서야. 기회만 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저 사람의 눈을 봤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더구나.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쉽게 용서 못했을 텐데. 용서가 아니야, 민서야. 정태수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이지. 희망이요?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두 사람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얻으셨나요? 정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은 걸 얻었어. 돈이요? 아니야. 정태수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인출한 건 돈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야. 민서가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 진짜 좋은 사람들을 찾아낸 거야. 이지연 지점장 같은 사람들을.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수민 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 거고. 아, 그런 뜻이었구나. 민서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그래, 이제 정말 편하다. 정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응? 앞으로는 뭘 하실 거예요? 정태수가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와 함께 조용히 살면서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찾아볼 거야. 좋은 일들이요? 그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 민서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그런 일 하고 싶어요. 고맙다, 민서야. 두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원길을 걸으며 정태수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천억보다 값진 걸 얻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강물 위로 흘러갔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